DC가 갈 때까지 가긴 간 모양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이야기죠. 조커의 엄청난 흥행과 수상 기록과는 별개로 DC 확장 유니버스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토드 필립스 같은 감독들 데려와서 조커나 더 배트맨 같은 진지한 영화들로 유니버스를 재편하고 DC 확장 유니버스는 없애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배트맨이 잘 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DC 캐릭터들은 시리어스한 게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웃음기 쫙 뺀 맨 오브 스틸은 괜찮았으니까요. 괜히 플래시에게 개그나 치라고 시킨 저스티스 리그는 망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그냥 영화 자체가 개그였죠. 그런 영화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농담입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의 기획 의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할리퀸을 팔아먹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마고 로비의 할리퀸 포스터가 등장했을 때 모든 이들이 할리퀸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오직 할리퀸만은 그 매력을 뽐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할리퀸에게 책임을 묻는 이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화가 망가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할리퀸만큼은 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DC가 할리퀸의 인기를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할리퀸은 데드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성주의 운동가도 아니죠. 할리퀸은 미쳐버린 조커를 진료하다가 자기도 미쳐버린 미치광이 범죄자죠.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유쾌한 태도, 섹시한 매력을 풀풀 풍기는 제대로 된 미형 악역입니다. 그렇기에 할리퀸 단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면 조커와 할리퀸의 이야기를 펼쳐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DC EU의 선택은 어설픈 여성 데드풀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나마 데드풀 흉내도 제대로 못 냅니다. 할리퀸의 내레이션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데드풀이고 할리퀸도 데드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할리퀸과 데드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결국 할리퀸을 버즈 오브 프레이와 연결하는 수를 썼죠. 재미있는 일입니다. DC EU가 버즈 오브 프레이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할리퀸을 팔아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니까요. 그 결과 버즈 오브 프레이도 망가지고 할리퀸도 매력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마고 로비는 섹시하고 매력적입니다. 다만 그녀가 연기한 할리퀸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마고 로비는 할리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리퀸을 연기하던 과거의 자신을 흉내내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공공의 적 1-1의 설경구를 보는 것 같아요. 전작의 강철중보다 훨씬 더 오버하는 강철중을 보여주죠. 말도 많아지고 나는 강철중이다 하고 외치는 것 같은 연기. 마고 로비가 그렇습니다. 할리퀸이라는 캐릭터를 과도하게 보여주느라 시종일관 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낳은 히어로 무비 역사상 가장 섹시한 캐릭터를 데려와 딱 전작 수어사이드 스쿼드만큼 망친 영화. 캐릭터로 돈 벌어보려다 캐릭터의 매력만 소모해버린 한심한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는 할리퀸이 너무나 사랑하는 샌드위치를 어떻게 잃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영화는 할리퀸의 가볍고 산만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가 할리퀸처럼 정신없이 진행합니다. 할리퀸은 데드풀처럼 쉬지 않고 수다를 시전하는데 데드풀처럼 터지는 맛은 없고 그냥 정신만 사나워요. 이 정신없는 진행은 영화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반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지루해집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죠. 전반부는 정신사납고 후반부는 지루하다니. 이런 게 가능하긴 가능하군요. 아무튼 이야기는 할리퀸이 조커와 헤어졌다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밤의 황태자인 조커와 헤어지고 나자 할리퀸에게 복수하려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간 할리퀸이 조커와 함께 괴롭힌 악당들이죠. 조커의 보호가 없으니 할리퀸은 무방비라는 거죠. 어지간한 녀석들은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로만 시오니스, 속칭 블랙마스크는 다릅니다. 로마는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마피아 두목쯤 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자신의 적들이나 괴롭히는 이들의 얼굴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면모가 돋보이죠. 이 인물은 원래부터 할리퀸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조커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침 할리퀸이 혼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로마는
할리퀸을 고문하고 얼굴 가죽을 벗기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만에게는 다른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마피아 두목이 숨겨놓은 재산의 위치가 기록되었다는 다이아몬드를 좀도둑 카산드라 케인이 훔쳐갔기 때문이죠. 이때 로만의 부하들이 할리퀸을 포박해서 데려옵니다. 로만은 할리퀸을 조롱하고 죽이려 하는데 할리퀸이 제안을 하죠. 다이아몬드를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로만은 승낙하고 할리퀸은 즉시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후의 진행은 뻔한 흐름입니다. 할리퀸은 카산드라를 도와주기로 하고 로만의 휘하에서 일하던 블랙 카나리도 계속해서 할리퀸과 카산드라를 돕죠. 그리고 이들과 별로 상관이 없던 하지만 마피아였던 아버지가 로만 일당에게 살해당했던 헌트리스, 경찰인 르네 몬토야 등이 협력해서 로만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첫 번째 문제는 개연성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헛웃음이 연신 나올 정도로 개연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토리라인이 뻔한데 개연성마저 갖추지 못한 것이죠. 집을 폭발시키고 갑자기 사라지는 적들. 적에게는 타격을 입히지만 우리에게는 버프를 주는 특수 능력이라거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엔딩 장면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할리퀸이 카산드라를 찾겠다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장면부터 개그는 시작됩니다. 할리퀸을 애써 착한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할리퀸은 폭죽탄 같은 탄환을 샷건으로 쏩니다. 사람을 딱 기절만 시키고 죽이지는 않는 착한 무기죠. 문제는 이 아가씨가 그 총 한 자루로 경찰서를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서로 총을 뽑기를 겁내고 할리퀸이 총을 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당합니다. 할리퀸은 슈퍼파워를 지닌 메타휴먼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죠. 그렇기에 할리퀸 같은 히어로, 아니 빌런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설득력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걸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한 후에는 경찰서에서 적들과 맨몸으로 싸우는 할리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의 액션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타지 액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할리퀸의 격투 장면은 꽤 합이 잘 맞습니다. 액션 시퀀스 자체는 충실하게 꾸몄죠. 할리퀸의 화려한 발차기라거나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동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부터 애용하던 야구 배트를 활용한 다양한 액션들은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크로바틱한 할리퀸의 동작들도 보는 재미는 충분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액션 장면이죠. 하지만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할리퀸의 액션에 의문이 남습니다. 영화이기에 할리퀸이 남성 갱스터 여럿을 때려 눕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리퀸의 크고 요란한 동작에 대응하는 혹은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갱스터 배우들의 움직임에 아쉬움이 생깁니다. 할리퀸이 큰 공격을 하느라 다양한 동작을 취할 때 갱스터 배우들은 그걸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을 맞추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화의 긴장감과 맥이 탁 풀리게 됩니다. 화려함을 취하느라 간결함, 즉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액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로만의 캐릭터도 문제입니다. 초반에는 이완 맥그리거라는 걸출한 배우를 기용한 효과가 톡톡히 드러나죠. 배우의 외적 조건과 존재감이 엄청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초반에 납치한 사람들 얼굴 가죽을 벗기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이 빌런이 대단한 녀석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캐릭터의 얄팍함을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배우 때문에 그런 무게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반에만 통하는 눈속임에 가까웠습니다. 뒤로 갈수록 로만이라는 캐릭터는 무게를 잃고 비중을 잃고 카리스마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좋은 배우를 기용하고도 캐릭터를 엉성하게 만들고 역할도 이상하게 배분했습니다. 로만은 메인 빌런이면서도 별다른 능력도 없고 잔인함도 뒤에 가면 드러나지 않고 시종일관 당하기만 하는 평면적이고 심심하고 무능한 악당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도 자규적으로 보이는 영화가 후반에 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도 카리스마를 유지해야 할 로만의 캐릭터가 엑스트라들과 다를 바 없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할리퀸에게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도망만 가다가 인질로 잡은 카산드라에게 당해서 죽는 결말은 안구에 습기가 찰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안개 낀 부두에서 할리퀸에게 반격조차 한번 못 해보고 최후를 맞이하는 허무함은 이 영화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만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는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들은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죠. 후반의 놀이공원 장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퀀스들의 총합입니다. 할리퀸에게 몸을 마비시키는 주사를 놓고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악당이라거나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추며 손을 잡는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들의 자규적인 움직임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지는 버즈 오브 프레이의 액션 장면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유치합니다. 건물 안에 잠입한 적들과 신나게 싸우는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들의 모습이 길게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들이 보이는 액션이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거죠. 그나마 헌트리스는 석공이라도 쏘지, 나머지 멤버들은 할리퀸을 포함해서 평범한 맨몸 격투를 보여줄 뿐입니다. 개성도 고민도 없는 액션의 연속이죠. 하이라이트는 단연 블랙 카나리의 특수 능력입니다. 카나리는 로만의 클럽에서 노래할 때부터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힘이 있다는 걸 암시했죠. 고음을 올리니까 유리잔이 깨진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멤버들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들에게 포위되어 방법이 없자 카나리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지금껏 본 히어로 영화에서 그린 랜턴을 능가하는 장면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능력, 크라이가 발휘되는 장면은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기관총을 쏘던 적들은 카나리가 앞으로 나오자 무슨 일인지 그녀에게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로만이 따로 명령한 것도 없는데 일단 카나리는 안 맞아요. 능력을 써야 하니까 그냥 총알이 빗나가는 거죠. 그리고 크라이를 지릅니다. 그러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며 적들을 다 날려버리죠. 이 부분의 연출이 유치하고 뜬금없어서 황당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할리퀸이 그 음파를 타고 추진력을 얻어 가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앞으로 쭉 나아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카나리의 능력이 사람을 구분해가며 작용하는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시기니 영화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건진 캐릭터가 있다면 헌트리스일 것입니다. 여자 헐크로 불리는 그녀의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것이 이 영화의 유일한 장점이죠. 석궁을 쏘는 단순하고 황당한 여성 히어로, 헐크나 드렉스에 가까운 개그를 선보이는데 배우와 꽤 잘 어울려서 재미있고 귀엽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고 로비는 여전히 섹시했지만 할리퀸만 믿고 영화를 밀고 나가겠다는 제작진의 헛된 꿈이 얼마나 얄팍하고 비루한 것이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조커와 데드샷을 빼고 다시 만든다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볼장 다 본 것 아닌가요? DC는 대체 왜 되지도 않는 코미디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멍청한 코미디 때문에 할리퀸의 매력만 반감되었어요. 섹시하고 위험하고 도발적인 할리퀸은 어디로 가고, 즉흥적이고 멍청하고 사고만 치는 바보 캐릭터가 할리퀸 흉내를 내는 걸 보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과도한 PC, 즉 정치적 올바름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는 영화인데다 이완 맥그리거는 인터뷰에서 여성주의 영화라는 식의 언급을 해서 관객을 가르치는 계몽주의적 태도가 또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이 영화는 PC라든지 사상, 이념 따위가 문제가 되기 전에 작품 자체가 문제입니다. 영화가 허접한 게 훨씬 불편하죠. 할리퀸 내세워서 장사하려다 보기 좋게 말아먹은 영화, 캐릭터에 의존해서 사소한 소동국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겠다는 안일한 기획이 만든 참사, 아쿠아맨으로 좀 살아나는가 싶었던 DC EU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기가 찬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이게 무슨 황홀한 해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마고 로비가 할리퀸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DC의 상태를 보니 진지한 할리퀸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렇게 날려먹는 걸 보면 DC가 안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